레바논의 그 헤즈볼라가 이번에 그 지난해 그 이스라엘을 워낙 많이 때려서 사실은 헤즈볼라가 많이 붕괴됐습니다. 예. 세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참전하게 된 거는 정신적인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했거든요. 이란. 그리고 또 그동안 헤즈볼라에 지원했던 재정적, 군사적 지원이 다 이란 하메네이 정권에서 다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와준 국가를 갖다가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가만히 있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되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란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대리자들 프락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첫 번째가 하마스였단 말이에요. 하마스를 거의 괴멸시키고 7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다음에 헤즈볼라고, 그다음에 후티가 있고, 또 이라크의 무슬림 형제단이고 이런 것들 지금 이참에 이란과 함께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이란을 때리면서도 이게 그것 때문에 덜 드러나서 그렇지. 이전부터 이미 레바논을 치고 들어갔고 지금 레바논 인구 전체의 85%가 집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겁니다.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휴전 요청을 그렇게 그러니까 초토화니 무슨 석시대로 만들더니 말은 이렇게 했는데 예. 그때부터 파키스탄은 졸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은 밖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편을 들지만 내부로는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다거든요. 트럼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덕분에 이번에 뭐 이주간 휴직이 됐다 이렇게. 완전히 트럼프가 그냥 속아 넘어갔던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전범 문제가 될 수 있고 국제법 위반 될 수 있고 나중에 당연히 이제 그거 따져 물을 겁니다. 지금 우리 책임 물을 지금 거야.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되게 추적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그렇지. 사람들 이거 외환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미국판 미국판 외환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빠져나가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결정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를 저는 흘렸다고 봐요. 네타냐후가 브리핑한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서 뭐 강론을 벌이고 어쨌든 결정은 전쟁을 선제 공격하는 걸로 결정이 됐으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긴 내가 적어도 동의는 하지만은 나는 반대일세 이걸 했다는 걸 그렇죠. 증빙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증거를 남겼다. 또는 메모를 그 상황의 메모를 다 하겠죠. 근데 네타냐후 수건은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을 치는 거였거든요. 예. 오랜 수건이 그냥 그 현란한 이 말솜씨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봅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특히 이제 마두로 제거한 이후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자신감. 자신감이 그렇지. 너무 강해갖고 이란도 충분하게 지금 뭐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고 시민 봉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뭐 군대도 어찌되는지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이슬람이라는 그 성향을 무시한 거죠. 예. 이 사람들은 순교라는 의미를 갖고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완전 무시하면서 이제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 전쟁 시작한 거죠. 이게 미국의 오만함이고 트럼프가 사실 제일 욕하는 전쟁 중에 비판하는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고 부시가 했던 그 부시가 치료로 들어가면서 순위파와 시아파도 구별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나라이고 어느 만큼의 인구가 있고 이 얼마나 47년 동안 저항적인 이걸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게 없고 아마 그거를 네타냐후는 역이용했을 것이고 트럼프한테 당신은 미국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중동의 평화를 한 번만에 영원히 할 수 있다고 꼬셨을 거예요. 그게 트럼프는 중동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해서 전쟁을 했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죠. 원래 중동은 더 이상 자기 이제 안 한다고 빠져나오는 게 안보 전략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빠져나오는데 완전히 위협을 제거하고 자기는 평화를 만들어 놓고 나오기 싶어서 들어갔는데 지금 잘못 물린 겁니다. 중동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일기 때 구상했던 게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친하게 해서 이란을 견제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견제를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란까지도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지금이 최고의 기회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렇게 약해졌다. 하마스도 괴멸됐다. 후티도 별거 없다. 헤즈볼라도 약화됐다. 이렇게 엄청 꼬신 겁니다. 이란하고의 그 핵 협상이 잘 됐으면은 사우디하고 이번에 이스라엘도 그 수교하면서 아브라함 협정 2를 갖다 완성할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완전 어그러지고 이제는 뭐 사우디든 다른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 이제 안 맺으려 하죠. 아무리 이제 미국이. 그래서 역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난 거죠. 폭력적인 아버지를 미워하다가 결국 자기도 닮아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2차 대전 때 지금 자기들이 인종청소의 가해자가 되는 게 정말 슬픈 일입니다. 사실. 뭐가 다릅니까 나치와? 그러니까요. 일단 이란이 개입되면은 나머지 주변 국가들은 다 순위파고 이란은 대표적으로 이제 시아파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 정부가 목적이 뭐냐면 인근에 있는 모든 국가들 갖다 이란처럼 그러니까 왕정을 다 무너뜨리고 공화정 그 이슬람 신정 정부를 건설하는 게 이란의 목적이고 그걸 다 이제 전파시키기 위해서 헤즈볼라도 세우고 하마스도 지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는 요르단이든 다른 그 아랍 국가들이 가자 지구에 저렇게 학살을 당해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없으면은 이란이 영향이 커져서 자기네도 왕정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위태로움이 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저렇게 자기 그렇게 아랍계 사람들 죽인다 하더라도 그에다 대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란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또 바라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가. 예. 그러니까 이란이 약화된 채로 남아 있어야지. 예. 이란이 쓸어버린다면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너무 위협적이 되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하원은 다 갈립니다. 2년 만에 다 예. 갈립니다. 그리고 하원이 지금 3석 차이예요. 세석 차이. 그대로 제대로만 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건 거의 그렇지. 99%고요. 상원이 53대 47인데 예. 상원은 3분의 1만 뽑아요. 예. 그래서 6년 11월에. 임기 되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1, 3. 그래서 33명, 34명, 한 번은 34명 뽑는데 지금 해당되는 3분의 1이 그렇게 민주당한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져오겠지만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이제 스플릿이 되는 거죠. 하원은 민주당이 하고 예. 상원은 공화당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근데 이게 더 나빠져서 상원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에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진짜 레임덕이고요. 예. 하원만 돼도 왜 레임덕이냐면 무수한 히어링을 할 겁니다. 청문회를. 청문회를 하는 게 하원의 최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조차도 트럼프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미국 내부에서 걱정하는 거. 사실 굉장히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죠. 지금 뭐 러시아가 있으니까. 그렇죠. 러시아도 있고 유럽 자체가 지금까지 거의 군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하면은 사실 우크라이나만큼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유럽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아틀란틱 동맹이 약화된 거는 불보듯 뻔하고요.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퍼지면 그들은 이제 전적으로 미국한테서 의존하지 않고 조금씩 빠져나갈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려면 중국과 러시아와 오히려 다시 접근할 가능성 특히 중국한테 유럽이. 예 그래서 서서히 미국이 이제 동맹을 잃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이게 약화가 되거나 또는 트럼프가 짜증이 나서 우리한테 보복을 하겠죠. 그게 이제 제일 만만한 게 분담금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받으면 중국하고 우리는 적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서해로 출격돼 가지고 근데 지금 이번에도 그 GCC 국가들이 미군 기지가 보호막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타겟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오산기지부터 오산을 때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과 러시아도 관리해야 되고 중국도 관리해야 되고 미국한테 올인할 수 없는 거죠. 동맹의 약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제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줄어들고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이렇게 강하니 주한미군을 더 현대화 이게 요새는 동맹이 현대화로 얘기합니다. 현대화시켜서 중국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막는다는 게 우리한테는 미국의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 그때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 비행기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고 미 군부의 관심사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싶겠죠. 어떤 결과 이후에도 미국의 평가는 지금 더 급속하게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도 잃었고요. 역설적으로 그건 미국 내부의 불안감의 반사작용입니다. 미국이 자기 패권의 약화를 두려워하다 보니 더 세게 보이려고 하고 그게 트럼프를 만들고 또 내부적으로는 백인들이 자기들의 주도권을 잃고 이런 게 지금 트럼프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를 포악하게 할수록 더 빨리 패권이 하락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냥 패권에 스스로 위협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포악해졌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인물을 그 미치광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